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저는 유현정이고요. 오늘도 발빠른 종목 이야기와 시장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을 건 정말 실적일까요? 요즘 시장에서는요, 실적 좋은 섹터에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실적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좀 강했었던 화장품주가 오늘은 쉬어갔고요. 대신에 전력 테마의 시장 자금이 좀 쏠렸는데요. 업황 사이클을 탄 전설인 만큼 LNG부터 알루미늄 그리고 조선까지 전통적인 시크릿컬 업종의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이 또 원인이 됐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오늘장에서는 오후장에서 KBI 메탈이 상한가에 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 테마주들이 강한 흐름을 또 내일장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어떤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내일장에서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면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또 새롭게 뉴페이스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종목 상담 코너도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좀 SOS 요청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을 통해서 저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접수 02377-0279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접수는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데일리 채널에서 처음 뵙게 되는 전문가님이신 것 같은데요. 예.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처음 보실 테니까 어떻게 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 백문의 불여일견이라는 네. 말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쵸.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말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직접 좋은 인사이트들을 직접적으로 잘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을 주신 만큼 또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직접 보여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여쭤볼까 해요. 어떻게 좀 오늘 시장은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양시장이 많이 빠졌죠. 네.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CPI 발표를 이 거래일 앞두고 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라간 것이 어쨌든 시장의 노이즈를 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PI 발표 전까지는요, 아마 우리 시장이 조금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조금 더 전개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이데일리 방송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의 관점에 대해서 네.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네, 사실 유동성이 유동성이요.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는 유동성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그럼 이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동성의 그 내부를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금 컨트롤 키를 갖고 있는 건 연준이 아니고 미국의 재무부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는 실제로 금리 인상을 굉장히 가파르게 한 바 있고 네. 실제로 통화량도 많이 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간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 재무부에서 단기채권을 많이 발행을 합니다. 네. 그 단기채를 헤지펀드가 매수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한 다음에 헤지펀드들이 매수를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레포 시장에 가가지고 이 채권에 대한 담보 대출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단기채를 매수를 하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레버리지를 키워서 시장의 유동성, 시장의 통화 유통속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준에서 긴축을 했지만 유동성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이 올라갔었던 그런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2분기에 재무부 리펀딩 내용을 보게 되면은 2분기에는 단기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레포 시장에 지금 잔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헤지펀드들에게 대출을 할 수 있는 잔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잔고가 찰 때까지는 단기채를 발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유동성 축소 국면으로 들어서게 돼요. 자, 유동성이 풀렸을 때 가장 수혜를 본 종목 엔비디아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 한번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 수급 낙수 효과를 받은 쪽을 보게 되면은 뭐 HBM 쪽이라든지 온디바이스 같은 반도체, AI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 기업들이 될 건데요. 네. 즉 이 유동성 공급이 있었을 때 가장 수혜를 봤었던 이런 종목들이 반대로 2분기에는 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유통 속도를 이제 감속을 시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경기 지표의 둔화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6월부터는 네.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로 경기 지표가 둔화가 되는지,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시장 참여자들이 투심으로 올라오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 지표가 실제적으로 둔화가 되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투심이 또 올라오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래일 뒤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CPI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또 CPI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을지 우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이야기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고요. 저희가 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들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와 문자 접수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시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올릭스 올릭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170원에 10%입니다. 16,170원에 10%요. 아, 지금 네. 손실 중이셔서 고민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하는 전문가님께 날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바로 또 대응 전략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제 말 잘 들리시죠? 제가 상세하게 네네.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선 지금 동사의 어떤 그 올릭스의 재료를 보게 되면은 비만과 이제 탈모 치료제 파이프라인 기대감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관련돼서 이슈들이 최근에도 좀 질비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재료가 구체적으로 언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등장할지에 대한 여부는 현재는 좀 불확실성인 상황이 맞아요. 하지만 이 내용이 좀 부각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한번 급등이 조금 나와주면서 조정이 나오는 패턴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트를 조금 우리가 길게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4년째 우하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들이 보게 되면은 20년도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로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됐을 때 바이오주들이 특히나 많이 강세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이 긴축, 연준의 긴축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가장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도 바이오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 중에서 추세를 전환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 모멘텀들이 현재 진행형이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당장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단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기술적 분석으로 어느 정도가 오면은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공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최근에 3월 21일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일이 있었어요. 자, 그럼 전환사채 발행 현재 가격을 보게 되면은요. 발행 가격은 16,283원입니다. 근데 발행을 할 수 있는 발행 가격 대비 지금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는 보통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간 이 발행 주체들의 최저 리픽싱 가격이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바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가장 최저 조정 가액 한도 가격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제가 공시 내용을 잠깐 봤는데 70%까지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11,399원입니다. 이 11,399원까지는 조정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비중적으로 여유가 돼서 장기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래도 우리가 기회 비용을 살리고자. 왜냐면 지금 이 1년 평균선까지 지금 역배열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게 되면은 추가 손실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어쨌든 그 손실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지금 시장에 주력이 있는 종목들을 잘 매수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다가요. 11,390원 근처에 오게 됐었을 때 다시 매도했던 비중을 다시 채워 넣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럼 계속 더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예. 이게 아침 뉴스에서 어떻게 그럼 그렇게 강력하게 좋은 종목이라 하니까 저희들은 네. 덥석 그냥 샀는데 말이 10%지 전 좀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멘텀적으로 충분히 이제 탈모나 이제 비만 관련된 재료들이 등장을 하게 됐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시장 파이가 매출 파이가 큰 업종이긴 합니다. 재료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 탈모인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탈모 치료제가 실제로 등장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이제 매출을 좀 확진을 볼 수가 있고요. 비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이후로 재택근무화가 많아지면서 성인 비만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등장을 하게 됐을 때는 주가가 단기간 안에도 2배씩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재료가 언제 부각될지에 대한 특정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 리스크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다 아예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반만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이런 재료가 등장할 때까지 조금 기대를 하시되 만약에 조정이 조금 더 나왔을 때 이제 전환사채 발행 가격의 최저 조정 가액 한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는다면은 더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릭스 아주 또 자세하게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절반 정리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낮은 평단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 매수 추후에 할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정말 친절하고 또 꼼꼼하게 박성대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신청을 해주셔야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023772-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혹은 샵 3772번 문자 번호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짧은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박성대 전문가님께서 아주 또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네.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 지금 보내주셨고요. PNT
TNT가 아니고 코스모 화학입니다. 네, 코스모 화학 37,500원에 30% 담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코스모 화학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대응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우선 그 2차 전지 제조업체죠. 네네. 2차 전지 관련 제조업체고 이산화 티타늄 관련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주와 굉장히 밀접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 이제 작년에 아무래도 가장 핫했던 어떤 섹터 업종을 꼽으라고 하면은 단연 2차 전지 소재입니다. 네. 물론 장비주도 같이요. 그래서 이제 소재주들이 지금 흐름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있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코스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의 어떤 개별 모멘텀이나 개별 실적보다는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물려 계신 네, 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엄청 많이 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업종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 전지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코스모 화학 동 종목에도 같이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재주들, 특히 2차 전지 소재주들과 장비주들 이 두 쪽은 사실 시장에서 엄청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아웃퍼폼하지 못했고 주가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아웃퍼폼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종목마다요 가격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 가격 조정은 사실상 굉장히 많이 이미 나타났거든요. 네. 이미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기간 조정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2차 전지 소재나 장비 쪽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실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해가지고 시장에 재부각이 될 시점을 저는 내년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나올 때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한 4.6개월 정도 선반영을 합니다, 주가가. 네.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중반 정도가 됐을 때 2차 전지주들이 방향성이 다시 한번 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종목을 평가를 해보라고 한다면 업종적인 평가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 조정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저는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상증자가 나오고 나서 기점으로부터 기간 조정이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 비중이 매우 많으세요. 보유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좀 결단력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상담 내용과 비슷하게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그냥 매도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주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주역들로 이렇게 좀 묶여 있는 자본들의 어떤 기회비용을 놓치지 마시고 수익을 내면서 좀 비중을 키우다가 내년 한 이제 1분기가 왔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관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차트적으로도요, 장기 이평선들이 점점점 이격도를 줄이면서 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좀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좀 과감하게 다 결정을 하고 단기적인 대응만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노란 선 보이시죠? 이게 60일선입니다. 60일선을 한 번씩 플러스 5%로 아웃퍼폼을 하면 또 밀리고 이제 이런 패턴들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60일선을 돌파를 해서 한 5% 정도 위로 올라갔을 때 다 정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제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모화학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상반기에 우리가 추가 매수 전략을 가져가 봐도 괜찮은 건가요? 예, 근데 네. 지금 시청자님의 보유 비중이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일단은 정리를 하자. 만약에 일단.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내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절반은 정리를 하고 그 절반을 내년 상반기 때 다시 한번 채워 넣는 식의 대응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 정리 말씀해 주셨고요. 나머지 물량은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자라고 2차 전지 소재 장비주 관련해서 코스모 화학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리보캠 저기 바이오. 네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20%를 72,000원에 샀는데
네네. 이렇게 못 가네요. 가자도로 밀리고 가자 밀리고 있네요. 그러시구나. 지금 72,000원에 20% 리가캠 바이오 담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 종목 한때는 정말 잘 갔던 종목인데 지금 뭐 66,000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많이 속상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요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그래도 우선 추세적으로 네. 이렇게 뭐 많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냥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 아닙니다. 분명히 ADC 관련해가지고 파이프라인 가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면서 그런 모멘텀적인 흐름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시장이 퐁당퐁당 시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업종이 가면은 또 나머지 업종이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시장에 신규 예탁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퐁당퐁당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바이오주들의 또 돈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또 올 겁니다. 2분기 중에도 분명히 올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파이프라인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런 동사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번 차트 보고 제가 시청자님 그 설명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 추세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게 되면은 언제 한번 시세가 이렇게 위로 튀어주는지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장기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벌어졌다가, 그죠? 이격도가 조금 좁혀지는 구간까지 좀 수렴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이런 패턴들이 저는 좀 지속을 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료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 추종을 정확하게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란 선이 지금 보게 되면 한번 깼다가 올라가고 또 깼다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21일선이 만약에 깨져서 마이너스 5% 이상으로 깨져서 내려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모멘텀이 아무리 부각된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 자체가 오히려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일선 대비 마이너스 5% 구간, 현재 가격을 굳이 딱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한 62,000원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62,0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 직전 고점인 84,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그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너무 좀 힘들어 하시는데, 지지부진한 주가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62,000원 정도를요, 한 손절가로 그래도 조금 잡아보시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직전 고점인 84,000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리가캠 바이오 정리해 주셨습니다. 62,000원 일단 손절가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탈하지 않을 시에는 전고점인 84,000원 도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센서뷰 지금 5,360원에 5%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1년 이상도 기다릴 수 있는데요. 도와주세요, 전문가님.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 종목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추가 매수할지 또 손절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길게 보셔도 된다라는 단서 조항을 저한테 달아주셔가지고 네네. 길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5G가 올해 하반기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대선 시즌으로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하반기에 또 11월에 대선이 있어요. 그럼 그거 앞두고 나서 분명히 인프라 투자 이야기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5G 쪽은 뭐 통신 장비 쪽을 저는 더 좋게 보지만 이런 인프라 AI 새로운 인프라 테마주로 저는 하반기 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길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일단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딱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길게 볼 수 있다라는 단서를 또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테마 5G 관련주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할인 주주를 매수했습니다. 네네. 매수가 50%요, 비중 예. 어떻게 되실까요? 6,700원입니다. 6,700원의 비중은요? 50%입니다. 50% 담으셨어요. 네. 예. 네네. 비중이 상당히 크신데 지금 약 손실권에 계신 것 같습니다. 6,480원이 오늘 종가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우선 그 HMM 인수에 대한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할인 지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에 대한 투입 부분 때문에 밀린 것이 맞아요. 근데 밀린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하다라고 일단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주 회사입니다. 이제 자본 총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덩달아 이제 PBR이
PBR이 낮아요. 그래서 사실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는 그래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어떤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주가에 대한 이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정책 시행에도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수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차츰차츰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할인지주 HMM 인수에 대한 그런 부담은 충분히 저는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지금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0.25대입니다. 0.2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우상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뭐 단가를 보면은 굉장히 낮게 잘 잡으셨어요. 보면은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손실 폭도 아닌데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라는 것이 아니, 조금 제가 예. 물타기해서 그래요. 물타기를 하셔서 지금까지는 잘 하셨습니다. 단가를 잘 낮춰 놓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조금 비중을 조금 절반 정도는 덜어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퐁당퐁당 시장이 2분기 내내 지속되고 3분기 때도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여러 업종들 좋은 업종들을 잘 분산을 해놓는 것이 내 계좌의 운영함에 있어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의 단일 종목의 비중 50%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리스크 악재는 어떤 종목에도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단가를 잘 낮춰 놓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절반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 나머지 절반은 조금 더 보유해 가시면서 다음 라운드 피겨 때점인 10,000원까지 한번 조금 지켜보시자. 좀 길게 보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HMM에 대한 인수로 인한 또 부담이 영향을 미친 가격 조정은 이미 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재료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 정리 그리고 절반은 보유하면서 추후에 또 상황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종목 상담을 통해서 박성대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들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포트에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담아보면 좋을지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타임 특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정말 꼼꼼한 시장 분석과 더불어서 또 명확한 종목 선별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박성대 전문가님과 오늘부터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쪽에 QR박스로 활짝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비밀번호 3172 네 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정보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지금부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만의 비기 전략을 또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또 뉴페이스로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 함께해 주신 만큼 또 어떤 비기 전략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기법 이름은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지금같이 퐁당퐁당 시장 그리고 어떤 업종을 잘 선별을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잘 선별을 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기법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법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스마트머니가 들어왔을 때 가치 매수에 참여를 한다.
자, 스마트 머니, 말 그대로 똑똑한 돈입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해당 종목에 들어왔을 때 가치 매수에 참여를 하자라는 컨셉에서 창안을 한 그런 기법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는요, 아직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은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와 재료를 분명히 사전에 먼저 취득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이들은 그 해당 종목의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큰 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데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때를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유형들을 제가 과거 가격 데이터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높은 확률의 수익이 나오는 것들을 추려서 일봉 차트에서 신호가 발생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이후에 같이 타이밍을 잡고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법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이 뭐냐면 재료 뉴스보다 빠른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 변수나 정책 변수에서 되게 일반적인 기법들은 가격 패턴을 보고 만들어낸 기법들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재료와 뉴스가 발생하기 전에 주포들의 매수 흐름을 보고서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전에도 혹은 10년, 20년 뒤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드린 대로 정보와 재료가 실제로 우리한테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나한테 일단 정보와 재료가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이것들을 보고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가운데 올라타는 방법을 많이 채택을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와 재료가 모멘텀이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판을 하는 경우에는 손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결국에 내가 이 모멘텀이 길이가 길 것이야 아니면 길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데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할애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정보와 재료가 등장하기 전에 사전 선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오르다가도 단기 모멘텀이 짧아서 빠지는 상황이 와요. 그래도 단기 추세를 이탈을 했을 때 정리를 하신다면 미리 선침해를 했다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매매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기법 매매 포인트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이 보시는 대로 매매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만 숙지를 하셔도 이 기법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만든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일봉 차트상에서 일단 발생을 해요. 그죠? 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3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조정이 나오다가 이 캔들, 그러니까 신호 포착일의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은 주포의 개입이 있는 날로 우리가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날 저점까지 내려와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다만 포착일 이후에 바로 날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종가에 매수를 해도 됩니다.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이후에 기준봉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매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손절도 중요합니다. 절대로 손실을 방치하면 안 되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손절 추세선이 이탈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간단한 방법으로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좋은 매매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매매입니다. 자, 대부분 주포들의 저점 개입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면 크게 나와요. 근데 손실은 손절 추세선이 짧습니다. 그래서 짧게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면은 이제 저가 매수한답시고 조정이 나오면은 계속 추가 매수를 합니다. 계속 물타기를 해요. 그러면 조정이 나오는 종목에 내 비중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이때 기술적 반등이 한번 툭 나와요.
그러면 빨간불이 살짝만 들어오면은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손실은 길게 방치하고 수익은 짧게 가져가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의 거래거든요.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반대입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은 모두가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바로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 상온 초전도체 대장주죠. 자, 상온 초전도체 대장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 신성 델타 테크. 자, LK99라고 하는 잠시만요. 자, LK99라고 하는 그 초전도체 연구 물질을 논문을 올린 연구소가 있습니다. 바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죠.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NS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LNS 벤처 캐피탈의 지분의 52%를 이 동사 신성 델타테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로 등극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언제 최초 보도가 됐냐? 제가 기사 내용 여기다가 박스 쳐서 가져왔어요. 작년 8월 1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머니 신호의 논리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보자고요.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기 전에 우리한테 정보와 재료로 보도가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하는 주포가 있었다가 되잖아요. 자, 이 내용들 제가 이런 말씀 정확하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해관계자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내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주포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알 수 있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LK99 논문을 올리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누군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 지분 공시를 올리기 전에 내부 정보를 통해서 사전 선침해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정황들이 있었는지 다음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의 이 보시죠. 이 보시면 이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바로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처음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을 때가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잠시만요. 제가 넘어갔습니다. 자, 다시. 자, 포착했을 때가 언제냐면 7월 14일이에요. 이날이 7월 14일입니다. 자, 뉴스 발생일은 언제죠? 8월 1일이죠. 자, 근데 한번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자, 보름 일찍 포착을 했습니다. 잘 보면은 자, 신호 포착일 이전에는 어떤 거래 등락도 없고 거래량도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 신호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들이 늘어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포착일부터, 그죠? 포착일부터 뉴스 발생일. 이 가운데 있었던 이 거래량들이 누구 거래량들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주포들의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을 이후에 포착 이후에 이탈하지 않고 나서 쭉 올라가죠. 그리고 이후에 기간 조정이 거치다가 올해도 또 상승을 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계속 보유를 했다라고 했을 때 무려 1,400%가 넘는 수익이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좋은 예시가 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다음 종목, 다시 다음 예시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 종목은요. 제가 이제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법이 지금 받는 건 좋은데 이것을 계속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정책 변수나 시장의 성격이 많이 달라지게 됐을 때도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지만 이 기법은 10년, 20년 전에도 10년, 20년 뒤에도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10년 전 종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BL팜텍인데 사실 여러 이제 사명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앞전에는 넥스트비티라는 사명으로도 있었고요. 그 더 앞전에 2010년도 때는 NRD라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서 운영이 됐었던 기업입니다. 자, 2010년도 12월 6일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대한석탄공사가 NRD와 9조 원대 규모, 9조 원대 규모의 몽골 광산 개발에 대한 내부 이사회 승인을 통과했다. 자, 이게 중요하죠. 내부 이사회 승인. 자, 9조 원대, 즉 8조 5천억 대입니다. 8조 5천억 대, 5천억이라는 규모가 적은 금액이 아니죠. 큰 규모입니다. 이사회 결의일에 하루 만에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혹은 빠르면 몇 주 전부터 내부 회의를 계속 통해서 이날에는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내부 정보를 통해서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언제 포착을 했어요? 11월 5일 이날 포착이 됐고요. 뉴스 이사회 승인이 난 날은 이날입니다. 자, 보게 되면 거래량들이 언제 늘어요?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거래량 느는 거 보이시죠? 이전엔 거래량 없었습니다. 이거 누구 거래량일까요? 아마도 주포들의 거래량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은 기법이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기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마지막 예시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예요. 우리기술투자. 비트코인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 거래소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 두나무의 지분 6%를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트코인과 이게 주황선 보이시죠? 이게 비트코인 가격대고요. 이 보라색 선이 동사, 우리기술투자의 주가입니다. 되게 유사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상관관계 지수가 너무 높다. 왜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거래소 수수료도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오르면은 어때요? 거래 횟수가 많아지죠. 수수료를 많이 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반감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쭉 올라가줬다라는 거고요. 자, 한번 보게 되면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올해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감기도 완료됐어요. 채굴 보상이 10분마다 6.25개씩 나오던 게 3.125개로 낮춰졌어요. 공급 사이드가 감소했죠. 근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수요 사이드는 올라갔어요. 이거 뭐예요? 가격이 상승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4년 뒤에도 반감기는 또 있습니다. 공급 사이드가 더 줄죠. 그럼 수요만 그대로 유지돼도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다음 반감기 때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스마트 머니 기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이때는 언제 포착이 됐냐면 작년 10월 작년 10월 12일에 포착이 됐어요.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제일 처음. 근데 우리가 16년도 반감기 때는요. 그 반감기 이후에 1년 뒤부터 주가가 올라갔고요. 20년도 반감기 때는 6개월 뒤에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반감기 이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학습 효과 때문에 점점점 당겨지고 언제부터 저점 잡고 올라갈지 우리가 특정을 못해요. 그 특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똑똑한 돈이 들어오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좀 받아가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앵커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려줄 겁니다. 네,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박성재 전문가님과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화면 가까이에만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요. 비밀번호 3172 4자리 걸려 있습니다. 4자리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박성재 전문가님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스마트머니 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주포의 힘을 포착해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똑똑한 돈의 흐름을 아직까지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좀 공부해 가시면서 우리가 내일장 전략은 또 어떻게 잡아갈지도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지 이 스마트머니 관심주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예. 우선 첫 번째 관심주 먼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는 금양그린 파워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보게 되면 SMR, 소형 모듈 원전 있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전력을 확보를 위한 태양광 투자 등의 이제 에너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을 하나씩 뒷페이지부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요. 자, AI 전력 패권 전쟁 불보듯 에너지 투자 선점하라. 실제로 금융 투자의 핵심 분야, 앞으로 선도할 핵심 분야로 에너지, 헬스케어, 인공지능이 꼽혔다고 합니다. 자, 전력망이 지금 미국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작년 한파 때문에 지금 기후 변화가 좀 심하잖아요. 한파 때문에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하자마자 정전이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미국의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AI 칩에 대한 수요가 커졌어요. 이 아래 그래프 보시면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AI로 인한 전력 증가를 추이를 가지고 온 겁니다. 평소에는 다 똑같았는데 다른 때는 이 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급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빅테크 회사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잖아요.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예요. 전기차 시장도 열리죠. 자, 근데 미국은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전력망들이. 그래서 교체
교체 주기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매우 잘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사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이라고 합니다. SMR에 대한 그런 어떤 얼라이언스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이 관련된 이제 회사를 설립한 바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주를 엮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실제로 또 한국재지와 이제 업무협약 MOU를 맺어서요. 한국재지가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다가 이런 에너지, 육상풍력에 대한 개발 계획까지도 같이 세워놨습니다. 자, 행보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적극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기존에 매년 2천억 원의 수준을 유지했는데 여기에 신재생 쪽을 더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재생 사업의 매출 비중을 얼마까지 60%까지 끌어올리겠다. 신재생 관련 모멘텀을 굉장히 잘 받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샘 알트만이죠. AI 시대의 어떤 상승 트리거를 불러온 사람입니다. 자, 챗GPT를 만든 사람이죠. 이분도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 구동을 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한 것으로 풀이 된다라고 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에너지 관련돼서 나올 모멘텀이 있다.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 마지막 차트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어요? 2번 포착됐습니다. 자, 최근에 포착된 건 4월 1일이에요. 4월 1일에 포착되고 나서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자, 포착 그리고 매집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전략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이번에도 에너지네요.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에너지긴 에너지인데 수소, 그죠? 수소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SOFC 이것도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수소 특화단지 공모 절차를 개시를 한대요.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신도시 본격적인 도시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죠. 이것이 4분기 안에 최초 지정을 할 건데 중요한 게 6월 28일까지 광역 지자체에서 이제 신청서 육성 계획서를 제출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수소 쪽에 진심입니다. 열심히 진입을 하고 있어요. 언제는 뭐 중단한다고 이야기 나오다가 신차를 내년에 출시를 하기로 했고요. 수소버스도 500대에서 3,000대로 생산을 늘린다고 하고요. 일본의 도요타와 같이 협업을 한다고 하죠. 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충전소 이제 공급이 완전히 가능해졌다. 충전소 이제 그 첫 충전소를 완공을 했다라고 밝혔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모빌리티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하겠다라고 현대차가 열심히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중요하죠. 이것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수소를 이용한 SOFC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 전력 쪽이요. 인프라가 이제 변압기랑 전선 쪽으로 넘어가다가 이제는 에너지 쪽으로 또 발뻗어서 나가려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가 가다가 반도체가 가고 이제는 변압기, 전력망,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봐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죠. 실제로 동사가 OFC에 대해서 2024년 출시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출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완성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출시가 되면은 누가 출시 공고를 하죠? 내부 관계자들이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주포들을 미리 알고 있는 재료일 수 있죠. 이것을 통한 사전 선침해가 스마트 머니 신호에 포착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번에도 2개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착된 게 4월 29일이죠. 4월 29일에 포착되고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심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좋은 종목이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에너지 관련 2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범한 퓨얼셀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SOFC 출시 기대감에
기대감과 함께 또 모멘텀이 따라 붙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우리 전문가님과 공부도 이어나가시면서 이 종목을 언제쯤에 공략하면 좋을지까지 함께 좀 전략까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시장 전략 더불어서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전문가님께서 추가적으로 또 안내를 주신다고 하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신 뒤에 비밀번호 3172 입력해 주시거나 QR 활용보다는 조금 문자가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박성재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장 상한가 특급 배송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저녁 7시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